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폭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하게 올랐던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조정은 저는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만큼 갭 상승을 염두에 두고 올라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 갭을 일부 메꾸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조정을 틈타서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업들 살펴보는 게 맞겠죠. 그럼 오늘 살펴보실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이며 이 데이터 센터가 뭔지 그리고 그런 관련된 기업들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에서 엔트로픽 위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가동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유통기업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통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만큼 이제 엔트로픽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지금 가동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AI에 대해서는 우리는 놓치지 않겠다. 우리도 AI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성 요소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선은 이제 기술 지원부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를 유지를 하거나 또는 보수하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그런 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기술 지원 팀이 존재를 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라고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를 예를 들면 이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매분마다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영상 자체는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어딘가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딘가는 실제로 어느 오프라인의 어딘가에서는 저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에 올리는 영상들이 어딘가에는 계속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고 그런 저장 장치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산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띄워주는 그런 장치,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이제 작업을 처리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컴퓨팅 시스템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통신 장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달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술 지원, 저장 장치, 컴퓨팅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통신 장비까지 이렇게 4개가 이 데이터 센터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것도 바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 장비 업체들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은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현대건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건설은 건설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지은 곳이 바로 이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건설주와는 다르게 현대건설이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도 바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임이 나타났다. 좀 더 특별하게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님이 만나셨죠. 만나서 나왔던 곳이 바로 이 SK 이터닉스의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LG CNS 같은 경우에는 LG 그룹 내 SI 솔루션 공급 기업입니다. 자, 이 LG CNS는 앞서 봤던 것처럼 기술 지원,
바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LG CNS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계 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다 할 수 있는 SDS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삼성 SDS를 보면서 자동화와 관련된 기업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원스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 자체의 데이터 센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주 중에서 탑픽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네이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우리가 뜨기 전부터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왔고요. 그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는 최근 들어서 단기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20만 원대부터 30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약 50% 이상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에 대한 오늘 하락은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낙폭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의 오름폭에 비해서는 건전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고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습니다. 이미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또다시 한 번 더 급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이버는 장점이 바로 이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 부분 강조하고 계시는데, 모두의 AI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 모두의 AI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AI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8만 3천 원, 손절가는 2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